이 대화에 새로운 목소리가 추가됩니다. 지금은 은퇴한 리치 아우슨 대령님이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자 드라고만 LLC 지정학 컨설턴트로 함께하십니다. 리치 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이 기간 안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출구가 있을까요? 모든 징후가 가까운 미래에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나요? 네,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분들께는 행복한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와 비교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의 강압적 외교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강압을 두려워하거나 출구 전략 없이 강압하는 실수를 했지만 트럼프는 출구 전략에서는 잘한 편입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에게 출구 전략을 제안했지만 마두로가 거절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그는 처벌하면서도 출구는 남겨둡니다. 이번에도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출구 전략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결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 움직임과 군사 수송을 살펴보면 F-15 격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사력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역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비록 파키스탄은 최근에는 좀 더 눈에 덜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협상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냐고 묻는다면 저는 출구가 있긴 하지만 이란이 그 출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연설에서 2, 4주 더 걸릴 것이라 말했을 때 그들은 압박 지점과 감수해야 할 고통의 정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마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출구 전략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트루스 소셜을 봐도 그는 합의에 동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선박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은 보험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말한다 해도 그게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마치 터키 해협과 비슷한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해협, 즉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은 전적으로 터키의 내수로입니다. 이 해협들은 1936년 몽트레 협약으로 국제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양측이 터키여도 국제 선박 통행을 보장하는 거죠. 맞나요? 이란의 상황은 다릅니다.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한쪽에, 이란이 다른 한쪽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행동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제재와 지정학적 경쟁에 맞서기 위한 방패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수도꼭지처럼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런 행태를 끝내고 아울러 핵무기화 프로그램과 지역 대리 세력,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종식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란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해협을 통한 국제 교역을 나머지 협상의 인질로 잡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이란 지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들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조금 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일이 미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고 실종된 승무원 중 한 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작전 실패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글쎄요, 전쟁은 지옥입니다. 90년대 발칸반도,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벌어진 전투를 돌아봐도 그곳에서도 우리 전투기가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제공 우세와 제공권 장악라는 기술적인 용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항공 지배 상태라면 사실상 위협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워낙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받을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에 대해 항공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활동의 속도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저는 군인으로서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여러 전쟁을 치렀으며 참고로 여러분이 치른 몇몇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직접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쟁에 들어갈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잃고 항공기를 잃고 전차를 잃는 것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으며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수라는 뜻도 아니고 전황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전쟁의 위험과 위협이 없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디오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핵무장화,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무기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군에게 물어봐도 특히 제가 함께 복무한 이들이라면 모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퇴한 리치 아우슨 대령님 매우 중요한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